선생님께서도 혼란스러워하시고 우왕좌왕하십니다. 고1인데 너무너무 할 게 많습니다. 담임쌤도 알아서 하래요. 입시 컨설턴트한테 한테 물으래요. 참 선생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선생님도 안 하던 거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저희 채널의 댓글만 봐도 입시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고1 학생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뭔가 현실에서 그 제도를 쫓아가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현실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심지어 입시를 포기한다거나 좌절에 빠지는 그런 친구들이 현장에 너무나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입시에서 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많은 학생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걸 알고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입시에서는 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들마다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정해야 돼서 학생마다 다른 수업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학생부, 생기부 굉장히 중요하죠. 학종 전형 많이 확대되고 성적의 변별력이 낮아지면서 창체, 세특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기부 챙기고 창체 활동, 세특 활동,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 과목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진로입니다. 진로가 제대로 정해져 있으면 이런 것들이 정말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제대로 딱 잡혀 있지 않으면 뭔가 기준을 잡고 이런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뭘 선택해야 될지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어른들, 학부모님들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만드신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 게, 본인들이 17살 때 목표로 했던 진로, 꿈 명확하게 있으셨던 분 몇이나 될까요? 만약에 그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대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몇이나 될까요? 사실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전공을 바꾸고 싶어 하는 학생들 많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내 전공이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직업을 찾은 이후에도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 혼란스럽고 막연하고 고민하는 어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고작 17살 고1 학생들한테 너 지금 진로 정해야 돼, 안 정하면 입시에 불이익 있어, 지금 정해야 대학교 잘 갈 수 있어,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경험한 것도 많지도 않고 다양한 것들을 접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찾아가는 그 단계인데, 지금 고1 시기에 이걸 딱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 무전공, 자유전공을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25%에 불과하고 25%가 되는 것도 권고사항이라서 그게 다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선택에 놓게 만들 거면 자유전공이나 무전공이라도 100%로 확대해 놓던가, 아니면 상당수로 미리 확보된 상태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던가.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 미래 10년 후에 뭘 하고 살지 정확하게 선택해, 그래야 너 대학 잘 가.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대부분 아마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이것 때문에 현장에서 너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지금 인기 있는 직업, 지금 많이 가고 싶은 학과로 쏠리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유리한 과목들은 경쟁률이 치열해질 거고, 그 대학에 유리한 동아리들 경쟁률이 치열해질 거고, 그러면 거기에 가지 못한 학생들은 또 좌절하고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실제로 요즘에 자퇴하고 혼자 공부하겠다는 애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불친절한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교 주도 활동이라는 걸 하는데 사실 그 활동이 무슨 내용인지, 진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도 안 됐고, 그나마 학생 주도는 방과 후에 해야 해요.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거 선택한다고 하는데 답답했습니다. 다들 한다는 거 그냥 따라 하는 겁니다.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고 어려우니까 막막하니까 그냥 다 하는 대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내가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어. 지금은 진로가 명확하지 않아. 그러고 열심히 수업도 들었어. 근데 3학년 때 내가 원하는 직업이나 진로가 조금 명확해졌어.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1학년, 2학년 때 내가 필수로 들었어야 되는 과목들을 안 들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3학년 때만 돼서 내가 진로를 명확하게 한 것만 해도 사실 기특한 건데, 1, 2학년 때 그 열심히 진로를 찾아가면서 내가 필수로 하는 과목들을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또 다른 진로를 내가 명확하게 희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2, 3학년 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평가가 된다. 안타깝습니다. 또 이게 이 고교학점제도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면 사실 모르겠지만,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난리난 고등학교가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 현장에서 내가 과목들을 선택하면서 다양한 과목들을 듣다 보니까 과목마다 계속 이동해서 지금은 이 과목, 그 다음 시간엔 저쪽 반으로 이동해서 공부하고, 예전에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선생님들이 바꿔서 들어오고, 가끔
다른 반으로 가서 수업 듣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계속 다른 반으로 이동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쉬는 시간에 내가 공부했던 거 잠깐 볼 겨를도 없고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될 거 잠깐 볼 여유도 없고 잠깐 쪽잠을 자거나 휴식할 시간도 없고 부랴부랴 다음 수업으로 이동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교환 수업을 하고 다른 반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옆에 있던 친구들도 바뀌죠. 선생님도 납선 선생님이죠. 심지어 간혹 다른 학교에 학점 이수하러 가는 경우들도 있죠. 다른 학교에 나만 다른 학교에서 왔어. 거기 가서 어색한 분위기에서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기가 쉬울까요? 수업 듣고 공부하는 것까진 그래 할 수 있어. 근데 저희가 이 생기부에 잘 적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선생님한테 관찰이 돼야 되죠. 선생님한테 관찰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발표도 하고 눈에 띄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익숙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발표하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낯선 환경에서 계속 반도 바뀌고 친구도 바뀌고 학교도 바뀌고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가 사실 쉬울까요? 그런 거 하려고 적극적인 학생들 뽑으려고 하는 게 이런 제도다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실제 현장에서 있는 아이들, 특히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인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선생님들도 충분히 인력이 확보된 학교 같으면 모르겠지만 다양한 과목을 개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는 그걸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 그래서 다른 과목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그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교육의 질이나 퀄리티가 보장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건 학생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고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학군지에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학교들, 학교 규모가 커서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다양한 교육 자료들이 비치된 그런 학교들에서는 또 잘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라고 해서 뭐 몇 년 동안 이미 운영했던 학교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학교들이 대다수잖아요. 학생 수도 부족하고 교원 수도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목도 제대로 개설하지도 못해. 내가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엔 또 없어. 있어서 보니까 이 선생님은 전에 딴 과목 가르쳤는데 그래서 다른 학교 가려고 보니까 1시간씩 가야 돼. 서울이나 학군지나 이제 밀집 지역에는 옆에 학교도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도 가까이 갈 수 있겠지. 근데 지방의 소도시에서는 어떻습니까? 못 가요. 다른 애들 다 공부할 시간에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그것도 다 힘든 노릇입니다. 이게 과연 공평하게 평가가 될 것인가? 그렇다면 너 진로를 명확하게 정해야 돼. 정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입시가 이렇게 바뀔 거야. 너가 진로를 정하고 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입시는 달라질 거야 라는 거를 그럼 미리 교육을 시켜주던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르고 있겠지만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뭐 이런 것들 중학교 때부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던 친구들 있나요? 내가 창체를 했었나? 고등학교에서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다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고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 거고 이게 입시에서 어떤 중요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진로를 어떻게 해든 찾는 게 유리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진로를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중학교 때 가르쳐줬나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당장 고등학교 입학해서 갑자기 1학년 입학하자마자 너 꿈이 뭐니? 어떤 학과 갈 거니? 무슨 직업을 가질 거니? 왜 그러니? 그런 것들을 그때 바로 물어본다고 하면 몇이나 그걸 제대로 답하겠습니까? 대부분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아 요즘에 TV 나오는 거 보니까 뭐가 유망하다고 하던데 뉴스 보니까 이런 직업이 유망하다고 하던데 하면서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학생들이 잘 따라갈 수 있게끔 제도를 좀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일선 현장에서 피해보는 것들은 학생들이 물론 취지는 좋죠. 이 다양한 능력들을 평가해서 틀에 박힌 공부만 하는 학생들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성적으로 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은데 그게 잘 돌아가도록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학종에 대해서 부자 전형이니 뭐니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부모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건 어렵다. 그러면서 해주지 못한 부모님들, 이걸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좌절감에 빠지면서 난 해도 안 되나? 이거 암만 해봐야 지원받는 애들한테 내가 못 쫓아갈 텐데 그런 마인드가 쌓이니까 공부할 맛이 나겠습니까? 학군지 아니면 실제 오프라인에서 컨설팅 받으려면 비용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접근성도 너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에 제한되어 있는 많은 친구들, 많은 학부모님들이 답답해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지방 일반고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렵게 공부를 했었고 정보가 없어서 학군지가 아니라서 학원에 사교육 도움 받기 어려워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도움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 저희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또는 이 생기부 컨설팅 진행하면서 이런 컨설팅 프로그램들이나 강의들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도 컨텐츠 제공해드리는데 사교육이 없이
없이도 그런 외부 지원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사교육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저희도 물론 사교육 업자긴 하지만 너무 답답합니다. 고1 학부모입니다.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1학년생이 저희 아이 혼자라고 하는데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의욕이 떨어져 있네요. MBTI T처럼 얘기하면 1학년이면 어떻습니까? 선배들한테 도움받으면서 내 진로에 맞게 활동 기획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면 그게 선생님한테 기록되고 관찰되면 됩니다 라고 얘긴 하지만 사실 고등학교에서 1년 선배 얼마나 무서워요. 안타깝습니다. 참 이런 현실에서 이 동아리가 사실 입시에 잘 반영되지도 않고 공부 잘 하면 되는 거다라고 하면 걱정도 안 하겠지만 동아리 활동이 요즘 생기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혼자야. 근데 활동하기가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긴 해야 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불평불만만 한다고 기다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나마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고 진로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전혀 진로가 없을 때 또는 조금이라도 내가 관심 분야가 있을 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각각 어떤 전략으로 대비해야 되는지는 최근에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세특이나 창체, 교과, 비교과 나눠가지고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